야, 너 죽었잖아. 4년 전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적수가 없어가지고 천하의 좋은 년이라 불리던 때 10살의 이창호 구단을 그 당시에 내제자로 드리게 되는데 첫 만남에 어떤 그 느낌을 좀 보셨습니까? 이창호 구단에? 이제 대국을 이제 처음 해봤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다 천재성이 보이거든요. 다 잘 쓴다, 쩐다 보이는데 사실 이창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천재성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저는 보이지 않는 천재다 그러거든요. 보이지 천재는 뭐 보통 보이지만은 근데 왜냐면은 바둑이라는 뭐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한두 시간 걸리는데 그렇죠. 아 그동안에 미동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 어린이가? 예. 보통 저도 어린이들은 답답하는데 솔직히 해서 그렇게 앉아있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막 하시고 그 얘기는 그런데 딱 하니까 이건 남이 갖기 힘든 그거거든요. 이게 뭔가 다들 독특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구나 이게 이 당시에 스승이셨던 조은현 선생님은 32살이셨어요? 이게 두세 살. 그러면 네, 뭐.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아직 한창인 뭐 젊은 나이인데. 그 시대는 장가도 안 갈 시절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어찌됐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제자를 받게 됐죠. 저희가 그 제자를 드린 나이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빠르다. 네가 한참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뭐 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고집을 꺾지는 못했는데 아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나는 이제 세계 우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를 이루는 거는 창업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뭐 아니 실제로 또 남들이 그랬어요. 왜 그 호랑이 새끼 키워가지고 그러냐고 어차피 너 잡아먹을 텐데 왜 키우느냐 뭐 해가지고. 소년 기사들이 거센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13살의 중학생인 이창호 2단과 유창혁 3단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14살 난 이창호 바둑 3단이 프로바둑 사상 최연소로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창호한테 뺏기기는 싫으니까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게 계속 해왔고 오로지 이제 공부죠 뭐 바둑 공부.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새로운 수가 많이 나와요. 그걸 대비하고 다시 그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한 수뿐이 아니잖아요. 뭐 수백 수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공부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죠. 근데 그걸 또 사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뒤져지니까. 야 그런데 응시배 우승 후 불과 5개월 후에 29기 최고위전 결승전서 바로 제자 이창호 구단과 맞붙게 됩니다. 전투의 신 조은현 9단과 계산의 신 이창호 4단, 그 당시 4단입니다. 기풍의 다른 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쉽게 하면은 나는 창이었고 이창호는 이제 방패였죠. 그렇죠.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결승에서 이창호 4단하고 붙게 됐을 때의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딱 바둑판에 앉으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뭐 제자든 누구든 뭐 안 보이게 됐죠. 뭐 바둑판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이 대 이 사활을 건 승부 끝에 마지막 5국에서 아슬아슬한 반집 차이로 그 당시 이창호 4단 제자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그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지 5개월 후에 펼쳐진 대회였기 때문에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실 뭐 한 10년은 더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저도 창구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고 그러고 이제 쓸쓸한 건 뭐 쓸쓸하기보다는 비참한 거죠. 쉽게 해서. 뭐 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안 되나?
그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여러 테이크를 시도했던 기억이 나고 심지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도 왠지 그게 모자란 느낌인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저희 그거 다시 찍을 의향 없으시냐고 또 물어보기도 했고 굉장히 조용히 한마디 툭 자기 혼잣말처럼 내뱉는 거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당혹스러움과 패배의 그 어떤 어두운 기운이 훅 하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대사를 혼잣말처럼 하는 그 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되게 어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죠 하는데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당해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 말로 표현이 좀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그냥 힘들었습니다로 끝나나요? 뭐 즐거웠습니다 아니면 괴로웠습니다 그거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버텨내는 수밖에 본인이 당한 거 상황인 거 본인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가 문제지. 어쨌든 이제 1995년 마지막 하나 남았던 대왕 타이틀마저 제자에게 뺏겨서 이제 무관의 신세가 됩니다. 이런 시기 이후에 서로 이제 따로 분가를 했죠. 분가를 네. 또 분가를 해야죠. 네. 예, 이쯤 되면 아니 서로에게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창호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네. 원래 한 19, 20살 때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나이 상이로나 모든 게. 또 원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무관이 됐고 거기는 거의 다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데리고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모시의 옷을 입고 눕듯이 와기 자세로 그 바둑을 두셨던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요,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아.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은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매번 저기 엎드린 건 아니었고 예. 어쩌다가 한 번인가 그랬고 이게 이제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서서히 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맞습니다. 이때셨대요. 예. 그래서 이 자세가 단순히 그냥 내가 바둑을 뭐 편안하게 두겠다는 의도보다도 뭔가 체력적으로 예, 몸이 그냥 넘어지는 거죠, 몸 자체가. 이걸 몰랐어요. 그때는 길었거든요. 얼마 정도 됐어요? 10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찍 끝나면 한 대여섯 시고. 7시, 8시간 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10시. 이제 제일 길 거는 12시간 넘어요. 그 복귀 시간까지 합치시면 하면은 이제 12시간 넘죠. 스승이 장고에 들어가 버리자 기다림의 천재 이창호의 고개도 그만 슬그머니 숙여지고 말았다. 졸고 있었던 것이다. 바둑의 황제라고 부르셨던 제왕이라고 부르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의 당신의 제자에게 패배를 계속 연속으로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게 헤아리기 힘든 그런 마음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때에 뭔가 좀 조은현 국수님께서는 의욕을 다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던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어차피 이제 창호한테 다 남겨줬으니까. 예. 자, 그러면 2등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창호한테 이제 10판 뜨면 10판 다진 시기였지만은 그러면 한 판이라도 이겨보자.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는 창호가 쫓기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편하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이 이후에 마음이 좀 그렇게 좀 편안해지고 뭔가 체력적으로도 뭔가 이제 좀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해요. 모든 건 다 체력이다. 조급히 승부 보려는 오만함. 이 모든 게 다 체력이 무너지면서 나오는 패배의 수순이다. 다시 정상에 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
조훈현은 시간이 날 때마다 평창동 집 뒤에 북한산을 올랐다. 예. 아, 담배를 끊어서. 아, 담배도 예, 끊으시고. 그게 한 4-5갑 피웠거든요. 4-5갑이요? 예, 예. 어떤 값으로는 그래요. 하여튼 느낌이 담배 연기가 머릿속에 꽉 찬 것 같아. 담배 끊고 나서는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연기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어쨌든 좀 뭐 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훈현 구단 아내가 운전하는 차로 먼저 도착한다. 조 구단보다 3분 늦게 한국기원에 들어선다. 이날 처음 대면이건만 변변한 인사입니다. 벌써 살벌한 승부의 세계가 느껴진다. 이날 대국은 조 구단의 승. 복귀하는 조 구단의 음성이 기름지고 아니 여기만 두터워지면요. 아직 저거 한수로 잘 못 살거든요 지금. 저거 두점 잡고. 별명대로 돌부처와 같은 이창호의 무표정. 그래서 2003년입니다. 51살의 나이로 성화재배 세계 바둑 선수권에서 27살에 중국의 왕레이 선수를 누르고 다시 천하를 평정. 예, 세계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이라고. 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 좀 이쯤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한데 우리 그 국수님께 제자 우리 이창호 구단은 좀 어떤 의미인지. 뭐 분신 같은 존재겠죠. 예. 또 이창호 때문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 예. 안 그랬으면 더 일찍 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또 강한 제자를 키워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 성장하게 됐기 때문에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훈현 국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창호 구단이 아니었으면 나는 조금 더 일찍 쇠퇴했을 것 같다. 내 제자 이창호 구단이 있었기에 바둑계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끔 연락은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연락하기 하시면. 예, 그럼 이창호 구단이 직접 이렇게 전화가 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문자가 오는 편인가요? 아니 주로 제가 하는 편이고요. 하는 편이고. 이제 바둑 행사 때 가끔 만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훈현 국수님의 이야기는 이긴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졌던 대국의 경기는 그 복귀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습관이 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셉 맞아요? 이긴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졌던 대국의 복귀는 이길 수 있는 습관을 만든다. 어쨌든 저는 복귀가 중요한 거네요. 복귀가 중요하다. 복귀해야죠. 뒤돌아봐야죠. 되풀이 하면 계속 지니까. 되풀이해서 안 되죠. 되풀이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복습이라는 게 그런 거죠. 거기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음 대국에서도 좋은 바둑이 나올 수 있거든요.